안녕하세요. 데이터 공작소 인공지능 스터디 31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드를 이해하는 기획자, 비개발자의 바이브 코딩 입문기라는 제목으로 D1의 유용호 상무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요 내용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도전의 시작,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나만의 바이브 코딩 조합, 그다음에 세 번째 미래를 향한 다리, 그다음에 요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용료입니다. 제 소개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프로덕트 기획자, 바이브 코딩 개발자를 이제 바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코드를 이해하는 기획자, 뭐 비개발자의 바이브 코딩 입문기라는 제목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커서 AI, 뭐 구글 CLI, 그다음에 데이터 이해, 뭐 하루 한 프로그램을 도전하는 이렇게 하기까지 데이터 공작소 우리 개발 TFT 우리 신동욱 대표님의 리더와 또 양선희 대표님 그리고 또 이대식 대표님 또 여기 참여하지 않았는데 오상훈 대표님 우리 어, 장주현 이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주 저희가 미팅하고 실습하고 또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 이런 일은 바탕이 돼가지고 제가 이거 코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이해하는 기획자, 비개발자의 바이브 코딩 입문을 발표할 류용효입니다. 네, 뷰3도 굉장히 좀 많이 발전했고요. 뭐 제 소개를 이렇게 장황하게 좀 해보면 저는 이제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IT 글로벌 IT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D1이라고 다수 시스템 솔루션을 판매하는 파트너사에 있고 또 제가 컨셉웹 연구소를 페이스북에 하면서 지금 관련된 일들을 좀 전파하게 돼 있고 또 CNG TV의 지식 방송에 사회자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도전의 시작 왜 비개발자가 코드를 배우려 하는가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제가 컨셉은 펀입니다. 펀 FUN 이 펀은 퓨처를 준비하는 첫걸음 언더스탠드 코드의 흐름을 읽어내는 기획자의 눈 뉴웨이 비개발자도 즐겁게 배우는 바이브 코딩 입문기 예, 이거는 챗GPT가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는 명확하게 정의된 문제를 푸는데 능숙하지만 복잡하고 모호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견고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후자는 시니어 개발자, 여전히 사람이어야 되고 앞쪽은 AI를 맡게 된다. 이런 경계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비개발자가 어떻게 개발하게 되는지 뭐 제 경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빙산의 일부분, 저는 아이스크림 콘이 보이는데, 저를 많이 도와주신 양선희 대표님하고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위쪽은 파란색은 제가 늘 하던 저희 제조 자동차의 시트 설계를 하다 보니 이제 설계 겸 프로세스, 그 다음에 IT 회사로 가서 솔루션의 프로세스를 프리세일즈도 하고 PM도 하고 비즈니스 디벨롭도 하고 뭐 컨설팅도 하고 이런 거 했는데 이제 바이브 코딩 특히 이제 지성 집단 우리 개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뭐 제가 그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 됐습니다. 그 중에 중앙에 데이터 이해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핵심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왼쪽에서 보면 AI 도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바이브 코딩 하면서 쭉 뭐 리퀘어먼트,
PRD, 뭐 타스크 마스터, 소스 코드, 오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배웠고 오른쪽에 보면 또 하다 보니까 이 개발을 하다 보니 뭐 이런 기술 스택이나 그다음에 도메인에 대한 세팅, 뭐 웹서버, 뭐 또 도커라는 거를 또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실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라는 부분, 아 이런 거는 전문가에 맡겨야 되겠더라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부일 대표님 제가 이틀 동안 챗GPT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과정을 들었는데 결론은 이런 부분도 저 빙산의 밑에 부분에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구독료입니다. 과연 나는 구독료를 얼마나 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족해야 될까? 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뭐 이 장표를 보신 분은 몇 분 계시는데요. 뭐 제 소개를 그냥 했던 것들을 보면 제가 태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글로벌 회사에 이제 프로젝트 할 때 닛산 자동차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자동차 시트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 솔루션 컨설턴트 활용하면서 여러 회사에 글로벌 회사에 이제 뭐 본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좀 가보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관심으로 뭐 일하는지 미국 쪽도 있고요. 특히 이제 독일 쪽 현대자동차 관련된 일을 할 때는 독일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뭐 또 맥주도 마시고 어떤 했던 일들,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좀 자산이 되었고 또 아들과 영국 9박 10일 여행하면서 또 영국이라는 나라가 또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이정표가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스탄불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도시고 또 아시아 쪽 오면 태국 정말 가성비 넘치고 또 중국 쪽에 곳곳에 이제 세미나 할 때 많이 또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현재는 저는 이제 그 D1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PM을 주로 PM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컨설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10개 정도 프로젝트를 순서대로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주로 제가 일했던 거는 이제 설계, PLM 이런 식으로 제조기업의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이런 일들을 쭉 했고 지금은 이제 뭐 컨셉 맵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그래서 제가 했던 하는 일을 보면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어,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갖는 본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됐던 제가 이제 맵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컨셉의 연구소라는 것들이 이제 취미 생활입니다. 뭐 언제든지 해도 지치지 않는 이런 것들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아까 소개했던 CNG TV에서 요거는 재능 기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패턴이 이제 제가 갖는 패턴이 되겠고 하면서 이제 관련된 전문 서적은 주로 공저로 같이 했고 또 이제 컨셉 맵으로 첫 번째 한번 AI로 한번 작성했던 것들이 2024년에 한번 있었고요. 한번 냈더니 뭐 그 공부 영역에 하여튼 뭐 탑 10, 탑 100개 정도 안에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웬만히 내면은 이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제 목표는 이제 크세미 클래스를 어, 책을 퍼블리싱 하는 게 제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고요. 오늘은 3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전의 시작, 제가 8개월 동안 어떤 거 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나만의 바이브 코딩의 조합, 그 세 번째는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갈 건지, 미래를 향한 다리, 이렇게 3가지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자는 왜 코드를 이해해야 될까? 제가 프로젝트 PM 하면서 주로 어떤 요구사항이 났을 때 항상 개발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릴 건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래서 개발자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자한테 코드를 이해한다는 것은 의사결정하는 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인데요. 벌써 몇백 년 전에 태어났던 아이작 뉴턴의 말이 현재에 딱 맞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이 말이 지금의 AGI, 생성형 AI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많은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하고 일목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를 요약해서 이제 챗GPT 통해서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코드를 배우러 가느냐? 첫 번째가 PLM 구축에 PM을 하면서 개발자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좀 프로토타입을 만들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했고, 프로세스 컨설팅을 할 때 이제 뭐 여기는 실제 소스 코드 뭐 레벨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 레벨이 소스 코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거 하는 건지 이제 물어보면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 또한 저희 로망의 이제 컨셉 맵에 AI를 접목해서 어떻게 좀 더 확장해서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뭐 나중에 뭐 특허를 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마지막에 이제 바이브 코딩은 위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비개발적 그러니까 코딩을 이제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뭐 업무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뭐 커리어 확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아이디어를 직접 다루고 빠르게 이제 실험하는 거다. 그리고 더 창의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 같고, 이게 비개발자가 이제 개발자가 되기 위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조금 더 나가보면, 아까 이두원 대표님 말씀하신 이 개발자의 시선과 비개발자의 시선은 확연히 다릅니다. 개발자는 그 구조와 처리 방법을 먼저 떠올리고, 비개발자는 의미와 활용 방법에 이제 먼저 떠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똑같은 표를 보면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지난달에 이부일 대표님이 강의한 챗GPT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이틀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임팩트가 됐습니다. 데이터를 보는 방법을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감을 잡았던 게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이게 트리거가 됐는데요. 일단 코드와 로직을 어떻게 짤까 이거보다는 왜 이게 필요할까라는 건데, 이제 앞으로 코드와 로직 이 생각을 좀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기능 완성에 대한 뭐 개발에 필요한 것보다 뭐 마감일 뭐 저희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이해에서 확연히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비개발자의 시선에서 이제 개발자의 시선으로, 그래서 개발자가 이해하는 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사실 비개발자가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 떴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비개발자가 저렇게 생각하던 거를 조금 더 데이터 관점에 접근해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가 제가 느낀 이 개발자와 비개발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 이 근본의 시작은 또 이부일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제가 2020년에 그때 뵀죠. 그다음 커뮤니티 쪽으로 해서 그때 처음 뵙고 어, 또 얼마 안 됐죠. 그다음에 제가 컨셉의 연구소 저 로고를 이제 새기고 나서 그때 본계에서 뵀던 모임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공작소가 매주 하던 거는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고, 특히 그 하는 와중에 어, 올 4월부터 우리 개발 TFT 모임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점은 우리 커서 AI. 지금은 이제 너무 바쁘셔서 뭐 이제 숙식을 회사에서 하고 계시는 그 차성훈 팀장이 있습니다. 어니컴에. 이제 이 회사에 가지고 저희가 커서 AI를 통해서 좀 많이 실제 커서 AI를 해서 뭐 바이브 코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시작점은 우리 신동욱 대표님이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뭐 피그마, 그 다음에 뭐 윈서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아웃도어를 한번 저희 모임에 한번 모여서 밖에 한번 했던 것들이 또 그 청량제가 됐는데요. 이 모임에는 이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서로 간에 이제 신뢰라든지 이런 거 알아가기 위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제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같이 가서 좀 즐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이런 행사,
이 행사의 핵심은 우리 전동욱 대표님 중심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런 그때 핵심은 제가 볼 때 신뢰라고 봅니다. 네, 이런 요소리로 나누는데 굉장히 뭐 크게 뭘 안 줬는데 또 이렇게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뢰라는 거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는 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상대방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도 그렇게 반응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일 주말에 힘들지만 이게 모임을 갖고 계속 뭔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7월 달부터 오면서 조금 더 딥하게 뭔가 개발이라고 하는 역량 쪽으로 많이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트 배포라든지 기터브 연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 이부일 대표님의 그 강의, 그래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 어디를 내 일하고 있는 환경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생겨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하기 위해서 좀 시작을 했고, 특히 좀 뭐 저희 집하고 가까이 있는 양선희 대표님이 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길을 잃지 않게 용기도 많이 주셨고, 그래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일을 했나라고 보면 이제 비개발자의 시선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이제 밸류, 비즈니스 밸류입니다. 뭐 어떤 것들을 이제 딜리버리하는 관점인데, 어, 그 모델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저는 이제 컨셉 맵으로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 뭐 PM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있지만, 제가 은퇴 후에는 이렇게 컨셉 맵 연구소로 지금 하던 것들을 이어받아서 조금 행복한 가족을 소개합니다. 저는 서일공 그리고 서이 성삼입니다. 반드시 서열수는 아니랍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제가 하면서 많이 좀 즐겼는데요. 즐기면서도, 그 AI의 코딩보다는 나머지 AI가 갖는 기능을 좀 많이 했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제 아들하고는 협업을 이렇게 컨셉 맵을 통해 가지고 진로라는 것들을, 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미래에 또 이렇게 아들이 이제 동물병원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 저는 제 컨셉 맵으로 연구소를 만들어서 뭔가 같이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미래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2032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여러분도 이런 것들 많이 접해봤지만, 이제 제조기업 제가 출신이다 보니 이런 디자인 띵킹에 가서 제조기업에 도움을 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회사의 업무적으로 그렇게 해서 디자인 띵킹 워크숍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이제 회사의 업무인데 이제 그 프로세스 정리 방법입니다. 기업에 가보면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이 세 분류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역할들이 다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려면 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할 때 항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커먼 랭귀지가 없다 보니 서로 이해들을 잘 못할 수 있는데 제가 갖는 부분은 앞쪽에 고객 쪽 부분을 커버리지해서 컨셉 맵으로 업무를 정리해 주는 부분들이 하다 보니 이 부분들이 제 미래에 또 하나의 제가 비즈니스를 가져가는 역량이 되어 있고 프로세스는 어차피 그 솔루션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그 기업에 갖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뭐 진단, 가설, 검증, 적용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거가 이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셉 맵은 제가 20년이 흘렀죠. 20년 흐르는 동안에 보시다시피 한 어, 그 14기가 정도 아직 조금 모자라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쌓였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주로 처음에는 이제 고객사 위주로 제가 프로젝트 하드 위주인데 좀 다양하게 컨셉 맵을 책을 쓴다든지 기업 성장 맵을 만든다든지 라이프 맵을 만든다든지 뭐 정부 과제 쓴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컨셉 맵이 프로세스 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 처음에 이런 어떤 CIO 분이 어떤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히스토리화할 수 있다면. 그래서 시작점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기존에 2005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컨셉 맵을 가지고 작업했던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엔드 투 엔드 프로세스 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가 제가 남들이 안 하던 부분에서 하나 역량을 좀 발견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뭐 책이든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은 2017년에 나온 책입니다. 미래의 자동차 15명의 각종 전문가분이 만든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한 달 정도 걸려서 이렇게 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타이어 회사 뭐 중간에 잘라서 볼 수도 있고, 3G, 뭐 5G부터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떴죠. 2016년에 아마 주식을 샀으면 지금 대박이 났을 텐데, 네, 2016년에 회사에 기록에 있다가, 어, 그 전기차가 성공하는 바람에, 지금 모델 X, S, 저 모델이 시장에서 성공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회사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일을 했는지, 이 다른 회사에 없는, 특수한 분이 계십니다. 전설적인 칩 설계자, 짐 켈러란 분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테슬라는 없다. 저 부분이 기존 자동차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특히 안드레 카파시, 저분을 영입한 게 또 하나의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2025년 2월에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하나 시대의 뭐 중심에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 지금 뭐 핫하죠, 그죠? 여기 주식을 샀으면 또 핫하죠, 그죠?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엔비디아가 갖는 그 GTC 행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서 2024년, 2025년을 연결해 보니까 내용이 좀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2025년에 뭐 에이전트 AI, 뭐 추론 AI, 이렇게 지금 뭐 그 피지컬 AI, 이 모든 단어의 핵심은 엔비디아 젠슨 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업의 이런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어떤 전략을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드는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처럼 뭐 당면한 과제, 뭐 개선하고 싶은 거, 뭐 비전 향후 하는 싶은 거, 저희가 고객을 만나면 항상 첫 번째 미팅을 하고 나서 이런 맵들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주로 내용들을 조사해서 이제 그 기업의 전략으로 또 삼게 돼 있고요. 이런 와중에 어떻게 제가 갖는 컨셉 맵을 어떻게 AI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고민이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그런 데이터 공작소 그리고 데이터 공작소 개발 TFT 이런 게 조인하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AI를 가지고 제가 뭐 해볼까라고 했을 때 제가 내년에는 결혼 3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족을 소개합니다. 저는 서일공 그리고 서이, 서삼입니다. 반드시 네. 서열수는 아니랍니다. 이런 배우3를 보면 제가 원했던 방식으로는 안 해주고 그냥 약간씩 뭐 이게 변화가 되는데, 처음에 이런 왼쪽에 있는 챗GPT 이미지를 만든 다음 사진 주고 만든 다음 오른쪽에 있는 제미나이에 대해서 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도출하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나도 영화 감독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짜달라.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배우3를 만들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 이렇게는 영상으로 만들어주지 않더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일 동안 해봤습니다. 하루에 3번 정도 해볼 수 있고요. 여기 앞에 있는 프롬프트를 계속 바꿔가면서 해봤습니다. 해보고 나니 그중에 제일 근사한 영상입니다. 거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고, 최근에 이제 나노 바나나 때문에 또 유명하죠. 그래서 이미지를 갖다가 뭐 줘보니까 이런 걸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글쓰기 이미지 동영상 만드는 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시대의 전부일까? 그리고 데이터 공작소 개발 TFT 분들을 보니 저 빼고 거의 다 개발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코드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제가 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바이브 코딩을 해보려고 하니 일단은 시니어 개발자한테 굉장히 유리하더라라는 거 있고 비개발자한테는 모르면은 진짜 희망 고문일 것 같고요. 누구는 하는데 쉽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허들입니다. 또 구독료 낚시에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좌절감을 느끼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 크게 배운 게 있습니다. 회의감이지만 니즈를 발견한 거죠. 이거를 내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러움에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초특급 개발자분들을 어떻게 만났을까? 그런 부분.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매일 같이 뭔가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저한테 크게 들어왔고요. 또 하나, 허들이라고 하는 거는 또 반대로 해보니까 해보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눌러보고 한다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우리 개발 TFT 이 선생님들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브앤테이크가 된다. 아까 신뢰라고 하는 거가 사실 우리가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는 거가 정말 기본으로 깔아져야지 기회가 또 행운으로 전환되겠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료를 한번 봤습니다. 일단 제가 뭐 이거는 제스팍에서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써보다 보니 얼마 들었냐면 한 8개월 동안 3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실은 뭐 완료를 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이렇게 시간, 업무 자동화 역량, 뭐 커리어 확장 이런 것들을 해서 시간이 얼마 정도 뭐 절감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구독료를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짠돌이라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필요 없는 거는 근데 과감히 이제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9개 정도, 뭐, 이 중에 몇 가지는 뭐 AI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이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검토하다가 보니, 챗GPT를 끊고 제가 구글 쪽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했던 것들을 보면 매주 제가 일요일 날 그 2번 빼고 거의 다 참석한 것 같습니다. 3번이군요. 3번 빼고 참석했고 같이 했는데 저는 이제 눈으로 70%, 뭐 손으로는 30%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1, 2개월 차에 이렇게 데이터 공작소 있고 3, 8개월 차에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뭐 다양한 학습들을 하는 걸 옆에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 또 6에서 8개월 차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부일 대표님의 어, 명강의를 제가 듣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눈을 좀 뜨게 됐습니다. 그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료가 정말 중요하구나. 돈을 내고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고방식의 전화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코딩은 그래서 기획자가로서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 결론은 다음 장에도 있지만 바이브 코딩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개씩 회사 업무에 필요한 거,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논리적인 거, 그다음에 뭐 전문가 영역을 나누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 핵심입니다. 같이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 나름의 이렇게 리스트를 12개 정도로 한 다음에 지금 한 4개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몇 가지, 하루에 한 개씩. 하루에 한 개씩이라는 거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개씩은 사실 좀 쉽지 않고 여유가 있을 때 하루에 한 개씩 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 리스트는 계속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제가 한번 정리를 예전에 한 게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뭐 도토리 가지고 싸이월드에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토큰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클라우드가 이제 중심에 있고 그래서 모든 행위가 클라우드 중심으로 돼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자료가 거의 대부분 클라우드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예전에는 한 땀 한 땀 뭐 개인적인 거 회사의 중심으로 좀 이런 걸 생각했다면 지금은 약간 나 중심의
끊임없는 학습, 커넥팅 더츠를 통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30년 걸린 것 같습니다. So Cursor AI helps us integrate these different models. And MCP gives us the processing power. Exactly. Then we can visualize the business model in Figma. 한참 이제 배울 때 동영상을 만드는데 여기서부터 코파일럿부터 쭉 이렇게 끝까지 저기 했는데 저희 여기 계시는 양선희 대표님하고 같이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거 보고 저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첫 번째 들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디자인 싱킹 할 때 항상 필요했던 것들이 이렇게 처음에 아이디어를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자, 이게 실현 가능성 높고 잘하는 거, 뭐 바이브 코딩, 높은 거, 이런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잘 못하고,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중에 도커, 이런 것들은 일단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처럼 약간 이런 툴들을 쉽게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또 저한테는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우리 MBTI 같은 거를 많이 해보게 되는데 이거는 신동욱 대표님한테 이제 강의를 듣고 같이 한번 실습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써볼 수 있는 거가 프로그램 몇 개 안 되는데 리플렉트가 생각보다 완성도가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TI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테스트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다음 질문 넘어가고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하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해보니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따라하는 것까지 돼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서 약간 뭐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됐고요. 그래서 새로운 컨셉 맵으로 코딩하는 새로운 일에 이제 코드를 이해하는 기획자로 기본적인 제가 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이제 기초를 약간 닦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바이브 코딩을 이제 해보자라는 게 이제 지난달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커서 AI, 그 다음에 구글 CLI 뭐 이런 조합이 사실은 제가 바이브 코딩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개발자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는 뭘까? 그래서 핵심은 작은 성공에서 배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또 큰 역할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커서 AI, 그 다음에 구글 CLI, 그 다음에 파이썬, 이 세 가지 조합이 가장 저한테 핵심 길이었습니다. 네. 뭐 허서비스가 한 말이 유명하죠. 배우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이제 이 바이브 코딩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배우는 법을 배워라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제 구동력을 무서워하지 마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젠스 파게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했던 것들을 정리했더니 요약을 해줬는데 그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에 이제 제가 이해를 해보면 중간쯤에 보면 문제의 정의, 그다음에 뭐 PRD 작성, 그다음에 AI 프롬프팅, 뭐 결과 검증 이런 4단계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프롬프트와 PRD, 그래서 절차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프로덕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어떤 아이디어, 그냥 아이디어를 해서 그냥 개발해줘라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이제 피드백 반복을 하는데 그냥 이제 둥글뭉실하게 주면 사실 AI는 반응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오더를 줘야만이 AI는 프로그램을 짜주더라라는 거죠. 그 범주 내에서 그 개발의 기술들은 AI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이제 할 때마다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다르다는 거는 계속 뭔가 돌려가면서 뭔가 계속 바뀌는 것 같고, 그 요구 사항에 할 때마다 가장 근접하고, 필요한 기술을 써서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것들을 저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가 썼던 거는 이제 커서 AI. 첫 번째 커서 AI를 좀 썼더니, 이제 구독료를 달라고 해서, 이제 과감히 이 커서 AI의 챗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양승희 대표님이 여기 커서 AI에다가 제미나이, 그 구글 CLI를 쓰면 된다라고 하시는 바람에 또 크게 하나 이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제미나이를 제미나이에만 썼는데 커서 AI에다가 제미나이 호출했더니 뭐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구독료가 제로입니다. 예. 그리고 하루에 프로그램 한 개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토큰이 제공이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알맞은 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되는 랭귀지는 이제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이제 간단하지만 또 빠르게 또 가볍게 그다음 작은 노력으로 가장 큰 성과를 내는 이런 툴로 저희가 좀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개발자가는 데이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데이터를 이해 못하면 실은 이제 개발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문제 정의를 한다는 거고, 문제 정의를 못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자로 보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제가 프로젝트 PM 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이제 그 고급 개발자는 항상 제가 요청을 하면 질문을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예측이 되는 것들을 보완을 하는데, 이제 중급 개발자의 성격은 개발한 대로 하다 보니 그 기능은 되는데 다른 기능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봤냐 그랬더니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그 구조를 만드는 데서 조금 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래서 업무의 맥락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가 또 그 코드를 보면 또 업무 프로세스가 보는 것들. 그래서 이전과 달라진 점이 이제 흐름과 원인, 그다음에 설계, 이제 검증하는 거가 이제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사고의 프레임이 약간 좀 확장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이제 샘플이 되겠습니다. 가장 제가 업무에 많이 쓰고 최근에도 이 스마트 팩토리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팩토리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보면 수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이런 걸 체크하게 되는데 이제 엑셀에 그 음, 안에 이제 함수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던 방식이 있는 그 샘플이 있습니다. 그 샘플을 가지고 제가 CSV로 이렇게 풀어 헤쳤습니다. 물론 이게 뭐 처음에 저 혼자 했을까? 그건 아니라 우리 양선희 대표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데이터를 읽는 방법입니다. 원래 뭐 위에 있는 이 레벨 제로에서 레벨 5, 뭐 셀렉션 제로에서 셀렉션 이게 나가는 거가 원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어떤 거를 셀렉트 하면 그 셀렉트 된 게 그 레벨에 어떤 값을 써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앞에 있는 대분류는 대분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요 앞에 있는 여기는 빠졌지만 요 칼럼에 보면 다른 칼럼에 보면 여기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게 네 개가 하나로 조합이 있는,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오른쪽에 이렇게 설명을 쭉 해야만이 프로그램이 작성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굉장히 파워포인트로 러프하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줘, 뭐, 그 결과물로 이렇게 해줘, 이렇게만 했는데,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이렇게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정의를 해줘야지. 그리고, AI가, 그 다음에 코드가 오류가 나지 않도록, 충분한 방어를 해야지 제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가 있었습니다. 예, 하다 보니, 몇 번 하다 보니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래서 에러 나왔던 것들이 있고, 뭐, 개선했던 거를 한꺼번에 18번, 처음에는 12번까지 있었는데, 한꺼번에 하면 다 만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하다 보니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한 11번까지만 돼 있고,
또 나머지는 또 물어줘야 됩니다. 이건 안 됐다. 이건 돼야 됐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 한 방에 끝날 수는 없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의를 해주고, 이렇게, 최소한의 빨리, 그러니까 오류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가 이제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챗GPT지만 코드를 이렇게 보는 뷰, 이렇게 어떻게 뭐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 이제 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첫 성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걸 일단 먼저 해보고 지속하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다운받는다든지 또 다운받은 동영상을 우리 줌 방송에 있는 것들 편집하다 보니까 용량이 거의 뭐 한 400메가, 600메가 되는 거가 좀 굉장히 20메가 이내로 좀 줄이면 안 될까? 뭐 이런 것도 욕망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기대치보다 더 좋게 줄이는 것들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속 단계 밑으로 시작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도약 단계는 어떻게 될지 저도 이제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개발의 본질이라는 거를 해보니 구글 제미나이에서 재미나게 또 그림을 그려줬는데 우리 사고 연습이라고 이제 챗GPT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본질은 사고 연습이다. 그래서 문제의 정의, 그 시도와 검증을 반복하고 논리와 창의. 그래서 비개발자는 어떻게 될까? 이제 코드보다 이제 구조, 문제를 바라보는 해결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 그게 그냥 단순한 문제보다는 코드라든지 개발자 입장에서 좀 문제를 바라보는 해결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옛날보다 좀 깨달았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논리적 문제 해결의 능력을 훈련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행착오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예, 재미나이가 좀 재밌게 그려줬는데, 문제 해결과 학습, 뭐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도전, 그 다음에 시행착오, 뭐 여러 가지 작은 성공, 그 다음에 반복, 그 다음에 꾸준함, 이런 것들이 뭐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과정이 해야지 이제 단단한 어떤 나만의 이제 뭐 비개발자가 갖는 개발의 역량이 되지. 또 하다 보면 실증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이브 코딩입니다. 정말 아직까지 이제 7개월째 되는, 그죠? 따끈따끈한데, 제가 이 바이브 코딩에 제일 실증 안 나기 위해서 제가 회사에 이런 토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솔루션을 런칭하는데, 영업적인 관점에서 뭐 그 설문조사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뭐 물론 구글 시트, 구글 폼스를 만들 수 있지만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 어, 이런 바이브 코딩을 해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해서 이 고객은 가망 고객이다. 이런 거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커서 AI가 실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구독료까지 달라고 몇 번 하기 전까지 이제 커서 AI가 많은 저한테 도움을 줬고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라는 의미에서는 이제 커서 AI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CLI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프롬프트 모습이라서 프롬프트는 제가 본 것 중에는 그 옛날에 MS-DOS와 같은 느낌입니다. 크게 한글로 쳤을 때 끝까지 뭐 다 표현도 안 되고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실행하는 거는 구독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또 알차게 한 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줄여주는 그다음 파이썬에 대한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커스 AI, 뭐 파이썬, 그러니까 구글 CLI에 포함이 되어 있는 파이썬, 뭐 이렇게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업무 자동화 봇,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약간 시나리오 베이스의
프로그래밍 짜는 쪽으로 돼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뭐 커서 AI 기반의 구글 CLI, 그다음 구글 CLI의 파이썬, 파이썬으로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드는 이런 4단계 관점으로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제가 만든 거의 동영상입니다. 제가 몇 분 한 다음에 떴는데요. 일단 이렇게 요구사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들은 앞에 있던 엑셀의 수준에 대해서, 어, 네, 이런 표에 대해서 이제, 어, 이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아까 했던 것처럼 써주는 게 정말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난 다음에, 어, 이제 커서 AI를 불러내게 되겠습니다. 커서 AI를 설치하게 되면 이게 오픈 프로젝트로 제가 만든 폴더에 이제 하나씩 되겠습니다. 폴더에 가서 이제 돼 있으면 이제 터미널로 연결해서 터미널에서 이제 제미나이를 해서 구글 CLI를 불러내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뭐 모든 것들을 기록을 제미나이.md 마크다운 파일에 저장을 해줘부터 시작해서 어, 요구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PRD를 만들어줘, 그 다음에 뭐 타스크 마스터를 만들어줘, 이런 과정들을 계속 이제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 여기에 이제 개발의 어떤 코드를 어떻게 어떤 걸 쓸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계속 1번만 누르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선택할 수 있는 아직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웹 방식으로 해다오, 그다음에 실행 파일로 해다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조합들이 저한테 제가 실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뭐 또 다른 데서는 이제 파이썬을 열어서 어떤 뭐 대문을 띄운 다음에 이렇게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고, 이제 결과가 끝나면 EX 파일만 떨어져서 그 EX 파일만 있으면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가 요즘 이 바이브 코딩 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스크 개발에 대한 것들을 목록을 만들고,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문으로 해주니까 한글로 해다오 하면 한글로 주고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PRD를 만들게 되면 나중에 GitHub에 퍼블리싱 하면 또 화면에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AI가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 비개발자도 이제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는데 문서를 이렇게 다 정리해 준다는 거는, 그래서 저희 회사 프로젝트 할 때도 지금 뭐 펑셔널 스펙은 만드는데 테크니컬 스펙은 이제 저희도 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한테 더 이상이 필요 없다. 개발자가 와야 되는 도구에, 그래서 소스 코드 안에 이제 다 표현하고 별도로 문서를 안 만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제 실행을 하면서 어,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빌드를 해다오 뭐 이렇게 해서 어, 원래는 테스트 모드였다가 이제 빌드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음, 그다음에 수준 진단이 아까 항목별로 이렇게 한 5가지, 6가지 항목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오늘 보시는 것처럼 표하고 이렇게 점수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PDF로 저장한다든지, 엑셀로 저장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 개발할 때는 여기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하나 해다오, 이제 추가를 하나 했더니, 앞에 표가 망가지고요. 그 다음에 뭘 하나 했더니 또 다른 기능이 망가지고, 이렇게 저는 앞에 했던 거 유지하면서 새로 추가했던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이브 코딩의 한계인지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개발자는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데이터 관리를 이제 옵시디언에 하고 있는데, 이 폴더에 갖다 놓게 되면 이게 MD 파일을 또 쉽게 열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또 저한테는 이렇게 요까지가 제 일하는 데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료입니다. 저는 이제 무료를 좀 선호하고 있고, 옵시디언도 아시겠지만, 무료입니다. 로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돼 있고, 어, 방금 보여드렸던 거를 이제 단계별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은 성공, 큰 자신감, 하루 한 개 프로그램 도전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수준 단계별 이제 구축하는데 수준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에 정부 쪽 그 공공기관에 가보면 그냥 스마트화 수준 정의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레벨이 있고 각 영역이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PLM이기 때문에 PLM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했던 거는 중간 이에 여기 있는 시뮬레이션 일괄 프로세스 자동화 여기 해서 어렵게 감리를 2번 받고 이제 그 달성에 성공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거라서 제가 수준 진단하는데 약간 저 부분을 프로그램 만들면 좀 도움이 될까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평가표는 이렇게 있습니다. 뭐 설명도 많고 이렇게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항목별로 이제 총 44개의 천점 만점으로 요 각각의 항목의 점수들이 이제 배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점들이 있어서 그 배점에 다 통계를 내게 되면 점수에 따라서 이제 수준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거는 실제 이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레벨 2 앞에 있는 등급하고 뭐 참조 모델이 이게 있는데 저희가 수준 2로 시뮬레이션 했는데 점수는 또 여기 아마 레벨 2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가지 정도로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자료에 앞에 있는 그 시스템의 자료에 보면 이런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엄청나게 귀한 집단이 누굴까 보면 예시를 드는 게 철도 회사하고 프로그래밍 회사가 있는데 코드를 이해하는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는 데하고 이게 이 공급업체하고 도입기업에는 일하는 터미놀리도 다르고 의사소통도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를 소통하려면 이 도입 기업에서 코드를 이해하는 거가 사실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드를 알아야 된다. 어쨌든 그래서 비개발자도 코드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고 데이터 이해 측면에서 또 보니까 뭐 관대하지 않는 데이터, 관대한 데이터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데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제가 볼 때 저희들 시스템화를 해야 되는 데이터, 변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정확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아래쪽은 좀 덜 정확한 것들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거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젠스파하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는 뭐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완벽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에서 데이터 시각화하는 단계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자를 떠나서 제가 이제 기획하는 분들도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시대에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앞에 했던 것처럼 요구사항을 정의할 때 아까 무엇을 할 것인지 이렇게 정의하고 오른쪽에처럼 이렇게 기준서 이런 걸 잘 만들면 요구사항 정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해서 코딩을 하게 되면 얘가 requirement라는 또 것들을 또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AI가 갖는 코딩하는 데가 갖는 requirement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면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든 거를 보게 되면 커서 AI에서 오픈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제가 아까 인풋되는 이 파일들을 넣고 그 다음에 이 터미널에 가서 이제 제미나를 호출하게 되겠습니다. 호출하게 되면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제미나이 해서 모든 기록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가 사실 이제 첫 번째 오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여기 인풋 파일을 읽어가지고 PRD를 작성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아까 했던 요 앞에 또 다른 줄이 있죠. 아까 요구사항이라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스펙토리 좀 기준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읽어서 이 파일대로 해달라는 게
또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RD 파일을 작성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작성하게 돼 있고, 처음에는 제가 타스크 마스터를 안 쓰다가 최근에 한번 써봤습니다. 순서가 어떤 순서를 하고 있는지, 이게 뭐 2시간짜리 진행이 되고 어떤 거는 뭐 한 3시간도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단을 시켜야 될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타스크 마스터를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몇 개가 움직이는지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이제 보여지게 되겠고,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이제 이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개발을 해다오 했을 때 이제 개발이 되는 게 뭐 진행대로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이게 조금씩 다르다는 게 이제 코드를 자꾸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해 다오 해서 테스트를 이렇게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예, 이제 문제 있는지 없는지 계속 뭘 해달라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그래프를 완벽히 그려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몇 번 다시 뭘 해다오 한 서너 번 반복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빌드를 해다오 이제 그래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다오라고 하는 것들을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빌드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지금은 이렇게 실행 파일을 저기 누르게 되면 바탕화면에 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이제 클릭하면 바로 하도록 하는 CS 버전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 앞에는 이제 웹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빌드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이제 GitHub에 올려서 퍼블릭으로 올려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GitHub에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이름을 주고 예, 레파지토리를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위에 커맨드가 2줄 나와 있는데 이제 아래쪽 커맨드를 하게 되면 어, 개발된 소스 코드에 이제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아까 했던 제미나이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 소스 코드가 이쁘게 이제 GitHub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래서 GitHub에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눌러보니까 리드미 파일이 앞에 했던 것처럼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다른 걸 보면 이제 PRD 파일도 잘 들어있고,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타스크 마스터로 해서 어떤 진행 상태, 지금 뭐 총 몇 가지 정도 타스크가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이 됐고, 이제 배포를 저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실은 이제 배포는 약간 이제 전문가 손이 필요합니다. 저희 해봤다라는 데 만족을 하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서 550을 내고 투자를 했는데 일단 끝까지 한번 이 강사님이 진행하는 대로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도메인도 만들고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실은 실제적으로 이제 전문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이해하는 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도메인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우리가 퍼블리싱 했는 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올려봤는데 여기가 비용적으로 상대적으로 싸답니다. 그래서 여기 헬로 월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성공했다라고 기본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를 올리면 이제 실행이 되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이제 한 5가지 정도 제가 느낀 게 있는데 기능의 안정성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AI가 전체 맥락을 충분히 기억을 못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오류와 디버깅의 한계가 있다. 이게 잘못되면 무한루프로 계속 돌더라고요. 제가 PDF 저장, 엑셀로 저장할 때, 첫 번째는 성공했고,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무한루프가 계속 돌면서 토큰을 소진하면서 이제 더 못하겠다고 이렇게, 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전에 한번 끊고 또 새롭게 들어갈 때 앞에 걸 다시 읽고 뭐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지속성이 부족한 걸 어떻게 잘 연결하는 거가 또 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좀 선배님들한테 더 잘 배워서 다음에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5번째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뭔가 만들어 팔았으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비개발자가 과연 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보안의 취약함을 없애야 되는데, 과연 잘 될까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개발자는 사실 바이브 코딩의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쓰기 이제 쓴다든지 프로브 오브 컨셉 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좀 협업을 할 필요 있다라는 것들이 제가 얻었던 레슨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큰 저한테 용기를 주신 또 이부일 대표님, 예, 이게 10시간 전이 아니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8월 달 어느 날 이 대표님이 이렇게 올린 거를 이제 했습니다. 뭐 결혼도 있지만 비개발자가 코딩하는데 또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다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딩은 그냥 언어가 아니고 사고의 프레임. 사고를 생각하는 방법을 이제 바뀌게 돼 있고, 그래서 통찰력과 그 맥락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개발자는 저렇게 그 데이터의 상세히 몰라도 전체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고, 저게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어떤 사업에 임팩트를 줄지는 알게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개발 방식이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 뭐, 플라스크라든지, Next.js 뭐 이런 거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또 잘 모르고, HTML하고 또 뭐 CSS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또 하나, 크게 또 다를 수 있고요. 또 AI가 시키는데 AI가 할 수 있는, 뭐 해주는 거에 그냥 다 맞게 되는 건지, 예. 그런 것들이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AI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또 우리가 개발 절차 이렇게 바이브 코딩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요청하면 또 절차대로 그냥 무난히 잘 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은 저렇게 요구사항, PRD, 타스크 뭐 이런 거 만드는 과정이 실제 개발자가 만드는 과정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개발자하고 잘 협업을 할 수, 어, 이제 있기를 바라면서 AI와 사전에 협의하면서 저희가 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배포와 운영의 엔실에서는 배포가 너무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드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냥 배포해서 실행한다는 거가 그만큼 많은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있고, AWS가 좀 쉽다고 하는데 비싸다고 합니다. 구글은 설정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비용이 싸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도커하고 DNS, VM, 이거가 굉장히 잘 맞춰야 되더라라는, 이런 난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몇 장 안 남았는데, 제가 프로세스 컨설턴트가 프로그램 계열자로 이제 어떤 역량을 확대할 때 크게 네 가지로 지금 보게 됐습니다. 컨설팅 경험으로 아키텍처 설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이제 코드를 어떻게 가는지 있겠고, 더불어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좀 더 최적화시켜서, 개발자가 만든 거에서 비효율적인 걸 찾아낸다는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기획자 영향력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뭐, POC를 한다든지, 개발 전에 한다든지, 뭐, 그 업무 진행하는데 고객과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시스템 사고, 뭐, 기술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에자일, 그 다음에 협업 도구에 대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식은 일단 4개 정도. 생성형 AI에 대한 조금 더 개념을 잘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만의 고유한 강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AI에 다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런 통찰력과 문제 정의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술 흐름, 아까 했던 이런 PRD, 그냥 지금은 PRD를 이쁘게 만드니까 저도 사실 상세히 보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 같이 있는 개발자분들은 저거 내용을 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기존에 하던 방식과 다르게 쓰는 것들은 수정을 해서 오류를 미리 막는 거가 이제 개발자와 비개발자의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PI 이해, 이거는 사실은 개발자분들이 제일 잘하시는 부분이 되겠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제가 얻는 거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방법론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또 얻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획자가 앞으로 필수 코딩에 대한 지식을 뭘 갖고 있어야 될까 보면, 다시 back to the basic. 제가 IT 기본적인 용어를 좀 더 잘 알아야 되겠다. 뭐, 제이슨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데이터의 이해 중요성은 예전에는 이제 개발자한테 좀 많이 맡겼는데, 뭐 데이터 형식에 대한 뭐 구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앞으로 이게 로그 데이터, 뭐 사용자 행동 데이터, 이런 데 분석 방법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본다든지, 그 데이터 시각화라는 차트를 하는데 그걸 차트를 읽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코드를 이해한다는 거, 이제 우리 뭐 이런 조건문이나 반복문 이런 개념을 이제 코딩하면서 자꾸 알아봐야 된다. 이제 알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와 변수, 그 다음에 뭐, 어, HTML하고 CSS 이런 구조들에 대한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 앞으로 바이브 코딩을 좀 즐겁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말로 하는 코딩을 벗어나서 우리 이제 코드를 이해하는 기획자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코드를 이해하는 기획자, 비개발자의 바이브 코딩 입문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코드를 이해하는 기획자, 비개발자의 바이브 코딩 입문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꼭 개발자가 발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비개발자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아주 뛰어난 성장기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도 두 그룹은 나눌 것 같습니다. 개발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개발적하고는 저처럼 멀리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개발자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오늘 이름 많이 나왔던 양소연 대표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제자가 오늘 어떠셨는지. 네, 너무 잘 들었어요. 지금 제가 그 데이터 공작소에 들어온 지 벌써 8개월이 된 것 같아요. 그 8개월 동안에 했던 히스토리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많이 공부하고 했던 부분들이 쌓여서 지금 축적이 됐다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약간 너무 뿌듯하고, 이제 이 뿌듯함이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발자로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개발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갖는 목표는 마지막에 돈을 버는 겁니다. 네, 핵심입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조금 더 즐거운 뭔가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죠. 나중에 이제 돈이 되던가 아니면 기부를 하던가 그런 거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또 신동호 대표님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유 성무님이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구나. 여기부터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맞아요. 가장 빼다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개발자 분들과 역량이 또 있으신 분들을 따로 또 이렇게 모아서 어떤 팀을 꾸려가지고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익화 관련 쪽으로 생각을 해서 따로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리더의 입장에서는 리더의 생각을 따라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한데, 일단 칭찬하고 싶은 거는 유성무님은 시도를 엄청 하세요. 뭔가를
배웠다 하시면은 항상 뭔가 자기 거에서 해보시고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는 거가 정말 큰 장점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 저희 지금 구성원들이 역량들이 다 다르셔가지고 리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이끌어내가지고 하나의 팀이 더 이제 업 시키는 이런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장 이사님이 추후에 또 한번 발표할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 이사님이 제가 어느 정도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업무량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너무 푸시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은 이 유성문님은 정말 이제 야생에 해당하는 자기 거에 녹이는 이런 느낌이라고 하시면은 장주현 이사님은 제가 도와드릴 거긴 하지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말 우리 플랫폼 안에서 그거를 얼마나 극도로 잘 쓰면은 아웃풋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 이사님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겠지만 생각은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발 계신 분들이 개성들이 다 틀리시고 그 다음에 개발 역량들이 다 다른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선희 대표님이 개발했던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수익화 쪽으로 가려고 저희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아직까지 유성문님이 안 보여줬던 이제 영상 처리하는 이런 그 유틸리티들이 있는데 아직 오픈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쪽에서는 공개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양선희 대표님이 만들었던 어떤 앱과 그 다음에 이제 유용호 사모님이 실질적으로 이런 이 수동으로 지금 만드는 영상 처리 방법들의 차이점 이런 것들도 추후에 기획이 좀 되면은 데이터 공작소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개발자가 만든 앱과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앱. 그래서 잠깐 아까 나왔지만은 이 용량에 해당하는 것들 때문에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오늘이나 아니면은 그 데이터 공작소에서 발표를 하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서버 이 요금 때문에 지금 발표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 참여 비용이 좀 있지만은 서버비가 조금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다 써보시고 필요하다 하시면은 실제 여기 이제 커뮤니티에서 만든 이런 앱들이 많아지면은 더 여기 계신 분들의 참여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이 개발 역량을 가지신 분들도 확대되는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좋다라는 평을 받게 되면은 데이터 공작소 커뮤니티 자체도 더 커지는 이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공작소 TFT 팀은 TFT 팀대로의 그런 이 역량들을 계속 키워올 거고요. 키워온 상태에서 또 자극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발표를 통해서 만나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과 공유회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의 성장기 이런 것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간에 막 들어오셔도 됩니다. 중간에 안 들어오시면 제가 장주현 이사님 그럼 이름도 나온 김에 발표하실 건데. 일단 저보다 개발을 잘하시고요. 저희 TF팀에서 비개발자 2명이 있는데 한 분이 유영호 사모님이고 한 분이 저입니다. 둘이 잘 못하고요. 개발은 근데 웃긴 거는 제가 개발 전공인데 개발을 못한다는 게 웃기고 사모님이 지금 제미나이 CLI 하셨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동호 대표님이 대표님 시킨 일을 거의 못했고 제가 TF팀에서 하는 역할은 장소를 준비해 놓는 거 이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주시잖아요. 맛있는 거. 제가 양 대표님 양 대표님한테 팥빙수 제가 이렇게 낚시를 해서 그날이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바이브 코딩을 못했을 것 같아요. 역시 뭔가 맛있는 걸 먹으면서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사무실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다 실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설명을 잘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유상무님처럼 분위기 메이커도 있고 이해력이 엄청나고 또 의지가 또 엄청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금 정리한 내용도 보면 기존에 정리 워낙 잘하셨는데
또 새롭게 받아들이고 정리하시는 거라 가지고 그게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정말 그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뭘 하나 알려줬더니 바로 배워서 또 해가 오시니까 그런 걸 보면 굉장하다 생각 들고, 그리고 제가 사모님한테 배우는 거는 정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를 되게 잘하셔가지고 엄청 그런 부분은 많이 이렇게 사람도 많으신데 그런 부분 되게 많고, 방금 또 오늘 발표도 깜짝 놀랐는데 그걸 다 이렇게 도구사가 다 정리해 오시는 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부분이 너무 돈 좀 들였습니다. 한 4만 원 들였습니다. 대단하시다고 생각 들고, 바이브 코딩을 하라고 이제 푸시는 양성희 대표님 맨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저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신동호 대표님이나 오상훈 대표님이나 이렇게 강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쉽게 가르치는구나라는 그런 건 되게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전달해 버리거든요. 듣는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다 쉽게 설명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접근하기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사람은 뭐 해킹 있죠 이렇게 말하고 끝나버리죠. 사고 났어요 이게 끝나는데 이렇게 정말 그런 부분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기대가 많았던 이두원 대표님, 네, 어떻게 기대를 충족시켜 주셨는지. 네. 너무 자료도 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낯설었을 때의 환경에서부터 숙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렇게 도달하는 그 과정에 그런 과정기 자체를 참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코딩 같은 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외우는 것이 숙련이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를 통한 방법을 하면 이런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게 숙련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걸 누구한테 전달을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인문학적인 사고가 필요로 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전개 방식이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유연하게 설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우리가 뭐 경제를 얘기하든 IT를 얘기하든 또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 모델을 얘기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래 비용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라는 이런 형태의 이슈인데요. 사실은 공대생하고 그 다음에 일반 물리대생하고 그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나서 딱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표님? 뭐냐면 우리가 과목 하나를 누구한테 전달을 한다고 했을 때 15시수다. 한 학기에 15시수 1학점이다를 하면 15시간. 그리고 3학점이다 그러면 45시간을 전달을 하는데요. 45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며칠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인데,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대학교 4학년을 공대생으로 지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EDPS와 같은 이런 개론적인 형태의 상식이나 이런 전산학에 대한 역사에 처음에 이렇게 물들여 왔다가, 그 다음에 포트란이나 코볼이나 지금 이제 C나 파이썬과 같은 이런 언어적인 형태의 룰을 배우고요. 좀 지나면 여기에 배경이 되는 수학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마타 수학이라든가 선형대수, 미적분, 통계, 공업수학, 이산치 구조, 이게 사실은 전산학에서 배우는 수학들인데, 이 수학들을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왜 이런 수학들을 배울까 하는데, 실제 우리가 화면으로 대포가 포를 이렇게 쏘면 포탄이 이렇게 날아가는 포물선 하나 그릴 때 있잖아요. 이때 내가 공부했던 수학이 정말 내가 필요했었던 과목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예전에 이런 것들 뭐 닥터 할로라든가 이런 형태의 그래픽 라이브러리, 뭐 MSC다 그러면 C 형태의 라이브러리에서 다 제공을 했는데, 이걸 더 컴팩트하게 코드를 구현하려고 하니까 결국 수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이르거든요. 자, 그럼 수학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뭘 하느냐? 전산학에서는 3학년 때 프로그램 랭귀지라는 걸 배웁니다. PL. 아시는 분 아시죠? 그러니까 뭐냐? 컴퓨터는 언어를 어떻게 이해할까? 파라미터를 어떻게 전달할까? 콜 바이 밸류, 콜 바이 네임, 콜 바이 레퍼런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형태의 메소드를 배웁니다. 언어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포트란이나 코볼이나 C나 이런 것들을 그냥 외우다시피 형태로 신텍스나 이런 것을 배우지만 좀 지나면 마치 언어처럼 인문학적인 사고가 같이 배경이 들어가면서 아, 내가 이렇게 파라미터 패싱을 하니까 이런 결과값으로 얘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메모리에는 이렇게 안착이 되는구나라는 논리가 은연중에 자리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워요. 아, 이걸 어떻게 고객한테 전달하고 배포하는 과정 중에 어떠한 형태의 방식을 가져가야 될까라는 걸 배우면서 마지막에 4학년 때 뭐 하냐면 컴파일러를 하면서 이제 컴파일러와 OS를 하면서 논리적인 설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불과하지만 논리적인 사고를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숙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언어를 하나 이해를 해서 숙련할 때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유영아 사모님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 참 잘 들었는데 숙련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예. 아, 오늘 강의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아요. 유상무님은 겁이 없는 분 같아요. 제가 겁이 없도록 옆에서 부축해 주신 분들이 참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부일 대표님한테 나중에 부탁해서 지금 합류한 지 개발 TF팀 합류한 지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서로 이제 분위기 익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미나하는 거 매일 쫓아가면서 이제 저도 개발은 했었지만은 또 다른 형태의 또 어떤 지식들을 습득하고 우리가 AI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하나의 또 여러 다른 배경, 다른 지식을 가지고 널리지를 갖고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되게 알차고 아주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유상무님 발표하는 걸 딱 들으면서 깊이 반성되는 게 유상무님의 그 실행력, 다 말씀하시지만 겁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뭘 학습을 하시면 꼭 어떤 컨텐츠를 남기고 그거를 데이터화하고 자기 걸 만드는 그거. 지금 저희도 이제 저도 2개월 동안 했지만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둔 게 있지만 이렇게 자료를 딱 정리해서 누구한테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저렇게 하는 그 정리하시는 능력과 그 하나하나 배웠을 때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추가적인 콘텐츠를 만드시는 그 실행력,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또 스토리텔링을 붙이는 그 스토리텔러로서의 그 역량 너무 뛰어나시고 진짜 본받고 싶습니다. 계속 또 옆에서 같이 하면서 좀 저도 닮아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 차대현이나 네. 참고로 구하기 전에 이대식 선생님의 이제 주식 강의 지난번에 프로그래밍을 짰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역시 이제 돈을 버는 부분에 차트를 만드시고 분석하고 또 어떻게 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돈 버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알겠습니다. 그럼 11월에 모시겠습니다. 이대식 선생님 준비해 주시고요. 저기 차대현 이사님 나가신다고. 저한테 바른 시간 주시네요. 오늘 너무 강의 잘 들었고 유상무님 역시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멋쟁이십니다. 제가 이제 요즘 쭉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이 듣는 개념들이 이제 AI 이제 에이전트, 피지컬 AI, 요즘 정부에서 사업들을 많이 이제 기획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획 측면에서 사업들을 많이 했었고 또 이제 또 데이터 표준을 다루다 보니까 오늘 해주신 강의들이 굉장히 귀에 와닿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또 바이브 코딩 우리 배중철 사모님께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감이 엄두가 안 나는데 우리 유상무님 벌써 나가셨네요. 굉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이하고 AI 개념들 이런 부분에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이제 요즘 많이 사업적으로 기획하는 부분들이 이제 항만 쪽에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기반으로 어떤 시스템들을 전환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굉장히 감사하고 또 컨셉이 또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할수록 항만 쪽이 이제 방배에서 뭐 선박들, 그다음에 터미널 자동화 장비들, 육상 운송 뭐 이렇게 도착, 방문하는 것들 모든 프로세스나 데이터들이 엄청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아까 정리하신 컨셉을 보니까 다시 좀 나중에 좀 해봐야겠다. 앞으로 이제 일할 뭐 이렇게 좀 시간들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좀 나중에 또 저는 또 뭐 다 들을 거긴 하지만 이충일 대표님 같은 경우는 거의 인생의 상당 부분이 다 개발자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개발자에게 오늘 이 쭉 들으신 것과 또 개발자에게 바이브 코딩은 또 어떻게 느껴지는지 두 가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스토리텔링이 너무 감동적이네요.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비개발자에서 이 바이브 코딩으로 개발하시는 거를 이렇게 시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였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새 이 인공지능이 코딩을 도와주면서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그룹 중에 한 그룹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개발을 오랫동안 했는데 또 한동안 또 손을 띄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좀 장벽들이 좀 있는데 이 장벽을 넘어갈 때에 인공지능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요번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평가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챗GPT5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코딩 쪽에 저를 도와주는 거는 제 기대를 완전히 더 이렇게 초과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번에 더 이제 하나 확신을 갖게 된 거는 어차피 챗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이 능력이 점점 발달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언디맨드 시대가 이제 거의 이제 돼가고 있구나. 지금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쓰는 시대에서 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만드는 시대,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과제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바로바로 소프트웨어를 구현해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갈 거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유호 상무님 이 도전하시는 이 도전에 저도 큰 박수를 보내고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난관이 있고 좀 어렵고 좀 힘드신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어려운 점 아까 말씀하신 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부끄러움인 것 같습니다.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회사도 그렇고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런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불안보다 두려움이라서 그거를 깨주셨어요. 저희 쪽. 우리 특히 뭐 양 대표님도 그렇고 신 대표님도 그렇고 못해도 그냥 뭐 그러면 많이 혼날 줄 알았는데 어쨌든 또 다독거려 주시고 또 즐거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또 바깥에서 모임도 갖고 하다 보니 그냥 이번 기회에 못하면 못할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 두 번째가 나에게 맞는 게 뭘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차명을 좀 밑에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소나타를 탈 건지 뭐 제네시스를 타는데 뭐 사실은 제가 챗GPT5 뭐가 누가 성능이 좋더라 사실 저한테는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초급 개발자 입문하는데 그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 양 대표님이 뭐 클로드 AI를 써서 정말 잘하시는데 구독료가 장난이 아니다는 말씀을 또 듣고, 세 번째 구독료입니다. 일단 제가 지향하는 거 구독료의 제로를 해서, 왜냐하면
제가 무슨 아웃풋을 내지도 않는데 구독료를 자꾸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리고 너무 하이 테크놀로지로 개발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다시 정리하면 일단 부끄러움을 탈피해 모른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 못 하거든요. 뭘 했는데 모른다. 아까 데이터에 대해서 이불 대표님도 있지만 모른다는데 저희가 같이 수업을 들어보면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안 되시더라고요. 틀리시고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 부끄러움을 없애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만의 조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구글 CLI를 바라봤을 때 느낌 별로 안 좋았어요. 뭐 화면을 커서 AI부터 봤더니 너무 화려한데 이거는 그냥 그 명령어가 역시 뭐 MS 도스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는데 커서 AI에다가 집어넣고 보니까 이게 또 다른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커서 AI의 껍데기를 쓰고 커서 AI한테 뭐 채팅을 하진 않지만 대신에 이제 제미나이 통해서 제가 하다 보니 뭔가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구독료입니다. 구독료가 정말 또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제 뉴스에도 그런 거 많이 있는데 무슨 충격이라는 단어를 유튜브에 뭐 많이 올리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충격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구독을 끊을 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제일 두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상무님이 바이브 코딩이 가능했던 거는 진짜 옆에 전문가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양 이 전문가 대표님이 없는 없어요. 양 대표님이. 제가 봤을 때 양 대표님이 그죠? 전문가 없는 다 바이브 있어. 코딩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제가 발로 했고요. 양 대표님 손으로 하셨어요. 이것저것 시도하는 걸 많이 해서 유상무님이 아마 저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 같은데 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이브 코딩도 그렇고 그다음 뭐 AI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에는 뭐 소설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책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이미지 같은 것도 좀 쓴다든지 젠스파크 같은 걸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설계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또 개발 회사에 일을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조금 그래도 굉장히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역량이나 이런 갖추신 것 같아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전혀 사실 물론 정부에서 물론 기관에서 그런 일을 했지만 좀 IT를 뭐 이렇게 프로젝트 발주하고 사업 관리하면서 그냥 용어들을 익혔고 그리고 실제 그 개발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보고, 지난주에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막 그걸 알기 위해서 이런 스터디 그룹이나 이런 데 가서 용어만이라도 익히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이제 해왔던 그런 경험인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들으면서 저는 바이브 코딩을 하면 안 되겠구나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까지 하면은 여기 계시는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의 비즈니스가 점점 좁혀지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현재에 족하고 그냥 아까 우리 신동욱 대표님이나 우리 양선희 대표님 이렇게 또 이렇게 개발하신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도메인에 어떤 정책에 어떤 분야에 갖다가 쓸지 그런 인사이트만 계속 제공해드리고 사업을 만드는 일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명감을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대부분 개발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좀 계속 그 직관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게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기술들이 가고 있구나 이런 정도만 저는 이해를 하고 이거를 어떤 사이트에 융합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중간 가교 역할을 해서 빨리 사업을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또 다른 또 이제 약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유상무님 강의 듣고 확실히 인플루언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역시 이제 가끔씩 발표하시는데 그 가끔씩 발표를 제가 한 3번 정도 들었는데요. 들을 때마다 대단하시다 걸 느꼈고요.
네, 저도 아까 유상무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했던 게 그 아까 중간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생각들이 있을 때 그 생각들을 빠르게 한번 실험해보고 이걸 더 나갈 수 있는지 한지 이런 거에 테스트용으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시작은 다 똑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든 생각이 이건 뭐 그 단지 작년에 열심히 시작해서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해오신 그 컨셉 맵 연구 그거에 기반을 두지 않았나 모든 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특히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그 컨셉 맵 보여주신 거 정말 탐날 정도로 아주 정리가 쫙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진짜 요 어떤 생각을 금방 캐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이런 분야에도 좀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선은 너무너무 유용호 상무님 강의 자료가 마치 기획자의 그런 족보 같은 그런 자료라서 너무 받고 싶고요. 네, 저는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기획자는 왜 코드를 이해해야 할까라는 말씀을 처음 딱 하셨잖아요. 이게 개발이랑 기획자가 받아들이는 그런 시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데 저는 기획을 하다 보면 오늘도 이제 내일 진도 점검이 있어서 자료를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데이터에 이제 통합관제 지도에 표시하는 거를 색상을 좀 바꿔주세요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되나요? 왜냐면 전 10시까지 보고서를 보내야 되니까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언제까지 돼요? 물어보니까 그 개발하시는 분이 이거 지금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좀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른 것 같고 네, 또 하나 더 말하자면은 네, 이 개발의 본질, 사고의 연습 이런 것도 되게 인상 깊게 들었고 이 강의 자료 너무 받고 싶습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오늘. 네. 개발자들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네, 요즘에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개발자들이 하루에 코딩을 2시간 정도 하면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많이 했다고 하고 나 한 2주 동안 코딩 한 번도 못했어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하다 보면. 그래서 사실 코딩 자체가 개발자 업무를 완전히 대신하는 건 아닌데 좀 과장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있고 저번에 이제 배중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국어 잘하고 철학적이고 사람 잘 이해하는 사람이 코딩 잘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용호 그 소장님이 발표도 정말 훌륭하시고 뭔가 이런 제품이 잘 나오는 것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이 뭔가 단순한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우리가 국어 국문과 나와야 소설 잘 쓰는 거 아닌 것처럼 뭔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누구나 글쓰기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코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배우시면 누구나 사실 할 수 있거든요. 파이썬 같은 거는 미국 교과과정에서 미국 안 가봤지만 들은 거지만 미국 뭐 초등학교 교과과정에도 있는 거고 사실 코딩 자체가 그렇게 시간 대비해서 다른 언어에 비해서 전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어도 우리가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팀장님 말씀한 것처럼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언어도 뭔가 배울 때 같이 말을 하거나 내가 떠듬떠듬 얘기할 때 그걸 이렇게 교정해 줄 사람이 있으면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오늘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훌륭한 세미나를 못 들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후기들을 쭉 들었는데 뒤에 와서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피드백이 걸 같고 저도 그 녹화본을 보면서 또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초심으로 돌아가면 코딩 자체가 즐겁고 뭔가 만드는 게 즐겁고 약간
그런 거에서 시작했더라면 지금 이 코딩 에이전트는 우리한테는 실보다는 득이 많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건 더 큰 거, 더 재미난 것도 있을 텐데 더 많은 걸 하게 되는 총력을 가지게 된 그런 느낌일 텐데 난 조금 뭐 초심으로 돌아가서 약간 즐거운 면도 보면서 약간 좀 그렇게 바라보자. 결국 또 개발은 직업이 아니라 취미로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시대가 올 테니까 과연 그때가 왔을 때 우리는 코딩을 안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아닐 거잖아요. 뭐 실제 뭐 키보드는 안 친다 하더라도 사고적인 머리는 계속 이 코딩 머리를 가지면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실 텐데 약간은 좀 그런 또 재미를 또 가지면서 이 AI 시대를 좀 받아들이는 자세도 저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오늘 유용호 사모님 이렇게 쭉 발표드리면서 그 데이터 공작소의 거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그 운영 기간이 8개월 정도 되는데 그의 처음과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시작됐고 뭘 공부했고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만큼 성장했다 이런 거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앞으로 바이브 코딩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옆에 정말 개발 잘하는 분들한테 제가 가진 생각을 빨리 공유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바이브 코딩을 하거나 뭔가 해갖고 아이디어 구현을 빨리 해주는 그런 분들을 저는 더 많이 만나고 저는 제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빨리빨리 더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더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저는 못하지만 좀 빨리 뭔가 A/B 테스트를 뭔가 이거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시도해봐서 좋은 길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줄 것 같다 이런 생각